안녕하십니까. 유선공학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공학은 말 그대로 유선을 통해서 통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는 통신의 기본인 아날로그 변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시면 디지털 변조를 다룹니다. 디지털 변조에서는 기저대역 전송과 반송대역 전송 모두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3장에 가시면 데이터 전송, 데이터 교환 방식과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유선으로 구성하는 데이터 전송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4장에 가시면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규약이라 그래서 통신하는 쌍방 간의 약속을 통신 프로토콜이라 합니다. 이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개방형 구조인 OSI 7레이어 참조 모델과 TCP/IP 인터넷 통신 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오류 제어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5장에 가시면 전화 설비, 전신기, 전화기, 교환기, 전화기와 교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환 시스템에서는 트래픽 이론까지 같이 공부를 합니다. 6장에 가시면 유선공학, 유선이기 때문에 전송 매체에서 유선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전송 선로의 기초, 그리고 전송 선로의 종류,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송 선로로서 광을 사용하는 광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선공학의 특징은 시험 문제가 각 챕터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통신공학처럼 확률 이론이 내포돼서 이 확률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깊게 들어가서 내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유선공학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 유선공학의 특징이 됩니다. 어떤 하나의 챕터를 깊게 파지 말고 모든 챕터에 대해서 골고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날로그 변조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림 1.1번에 보면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의 정의를 보면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보통신 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시험을 보면 제2과목으로 정보전송공학, 정보전송개론, 이와 같은 제2과목이 이거죠. 정보전송공학이면 예전 같으면 통신공학, 정보전송개론이면 통신개론, 이와 같이 됩니다. 정보전송이 바로 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이와 같은 것을 통신이라 하는데, 통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선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이와 같이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과 고정통신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랬으니까 보내는 쪽이 있으면 받는 쪽이 있겠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움직이면 이동통신, 둘 다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통신,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정보 전송 형태에 따라서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또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위와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분류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통신을 하다 보면 보내는 쪽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정보원이랍니다. 사람이 됐건 기계가 됐건 기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기계하면 정보를 보내는 기계하면 컴퓨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다. 정보원이 있고 이 정보원으로부터 신호가 발생하는데 우린 통신 중에서도 주로 전기통신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전기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의 형태가 전송되는 신호의 형태가 바로 전기신호,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형태의 전기신호가 기본이 되는 그 같은 형태의 통신을 전기통신합니다. 따라서 정보원에서 음성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정보를 발생시켜서 보내고자 한다면 이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입력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입력 변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하튼 입력 변환기로부터 들어온 전기 신호를 전송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이것을 송신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송에 알맞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변조도 해야 되겠죠. 변조도 해야 되겠고 뭐 증폭도 해야 되겠고 필터링 등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송신기에서. 그런 다음에 전송로를 통해서 내보내면 되겠죠. 전송로를 통해서 내보낸다. 다른 말로 전송 매체란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전송 매체다. 무슨 말이냐? 전송 매체란 말을 쓰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유선이냐 무선이냐 선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는 같은 선이라 하더라도 재료를 무엇으로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에 따른 어떤 각각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송 매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송로를 통해서 온 신호를 이제 다 상대방이 수신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수신기라 합니다. 이 수신기에서는 이제 신호가 약해졌기 때문에 증폭해야 되겠고 쓸데없는 신호가 들어왔는지 이런 걸 살펴봐서 필터링도 해야 되겠고 물론 보낼 때도 필터링 합니다. 그리고 복조 등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장치가 바로 수신기다. 그런 다음에 전기 신호를 다시 현재까지 전기 신호 형태였죠. 이것을 다시 음성, 글, 그림 형태로 다시 바꿔주는 출력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출력 변환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출력 변환기에서 나온 신호가 드디어 전달이 되죠. 음성이면 음성으로 목적지에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가 이쪽이 정보원이 사람이었으면 여기도 사람이겠죠. 또는 기계였으면 기계일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쉐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모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쉐넌의 통신 모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를 7대 구성 요소, 쉐넌의 통신 모델 중에서 7대 구성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에서 그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각 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입력 변환기, 송신기, 전송로, 수신기, 출력 변환기 이것을 쉐넌의 통신 모델 중에서 5대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장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장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놈을 송신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송신장치라고 표현한다. 송신장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전송로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서 또 하나의 장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신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수신장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장치가 되겠죠. 송신장치, 전송로, 수신장치. 그래서 통신은 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송신, 보내는 장치, 신호를 보내는 장치하고 신호가 가는 길, 그리고 신호를 받는 장치 세 가지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전송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특성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고 여기도 달라지겠죠. 그죠? 예를 든다면 여기가 선을 쓰지 않는다. 무선이라면 여기가 안테나 필요할 거고 여기도 안테나 필요할 거고 그러면 안테나에 맞는 어떤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각각의 장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송로에 따라서 각각의 장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하나의 시스템에서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변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변조. 변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송로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변조합니다. 자, 정보가 음성이 됐건, 글이 됐건, 그림이 되었건, 이게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었겠죠. 입력 변환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전기 신호를 바뀌었을 텐데, 이 전기 신호로 바꿔놨는데, 이 전기 신호를 다시 어떻게 바꾼다고요? 전송로에 알맞은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변조합니다. 그러면 변조의 반대 과정이 뭐가 있느냐? 복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조. 전송된 신호로부터 이제 전송로에 알맞은 형태의 변환돼서 신호가 왔겠죠? 전송된 신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복조한다. 추출하는 과정, 이것을 복조한다. 전송로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됐으니까 그 변환돼서 온 신호에다가 전송되면서 신호가 이제 전송 신호 ST가 오다 보면 중간에 잡음도 들어오겠죠. 잡음도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수신 신호가 될 텐데 여기에서 뭘 찾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송신단에서 보내고자 했던 메시지 정보 신호를 찾아내는 과정이 복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조가 영어로 모듈레이션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듈레이션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복조가 디모듈레이션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어떤 통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송신과 수신을 다 한다면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송신과 수신을 다 한다면 변조와 복조도 하나의 기계에서 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변복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기계를 모뎀이라고 합니다. 변복조장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변복조장치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변복조장치를 한다. 그래서 모뎀은 하나의 기계에서 송신과 수신을 다 할 때 그때 변조와 복조를 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모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